네, 포스코홀딩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주가가 오늘 이제 소폭 좀 눌림을 주고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포스코홀딩스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 이 부분 좀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가 무슨 날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단 말이에요. 여기 제가 써놨죠. 3월 20일 뭐라고 써요? 미선온 만기일이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선물 옵션 만기일 기준으로 주가의 등락폭이 되게 컸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한국하고 미국하고 선물 옵션 만기일이 일주일 틈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둘째 주 목요일이고 미국은 셋째 주 금요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얘네들이 트랩을 까는 거죠. 그 안에는 좀 변동성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내일도 조금 조심해야 된다. 여기 보시면 20일이 뭐라고 말씀해요? 선물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 사이에서는 주가가 널뛰기 장세가 될 가능성이 커요. 다음 주까지는 널뛰기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제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홀딩스 찍으려다가 이거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세프티하게 가다가 내일 좀 인스큐어한 상황을 만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정상적인 흐름으로 가다가 내일 주가를 좀 위험하게 끌고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적어도 한국 시장에서 변동성은 월요일까지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미리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굳이 어저께 무리해서 매수하지는 말고, 만약에 얘가 내일 올라갈 것 같으면은 이 황금화살표가 뜬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제가 메리트가 있는 이유가 뭐라고 설명을 드리냐면, 어제 촬영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LS 머트리얼즈예요. 네, LS 머트리얼즈와 포스코홀딩스와 같은 포지셔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LS 머트리얼즈를 좀 보여드리자면 상황이 똑같아요. 포스코홀딩스하고. 그렇죠. 지금 포스코홀딩스, 이게 LS 머트리얼즈 차트거든요. 그럼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리냐면, 어차피 얘는 바닥이기 때문에 지수가 폭락이 돼도 다시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홀딩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포지셔닝이 나오면 어디에서든지 매수를 했을 때 여기 17,200원까지는 빠르게 회복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빠르게 회복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도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뭐 이거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위로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떨어질 확률보다 시간이 갈수록 우상향할 가능성이 60%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포스코홀딩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제가 공통적으로 여기 보신 아모레퍼시픽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걱정해야 될 거는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지금 여러분들 코스피 지수 잠깐 보고 갈게요. 중요하니까. 코스피 지수는 이제 고점 찍고 나서 하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A코스예요. A코스를 같이 간 종목들이 있어요, 지금. 근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포스코홀딩스는 뭐예요? 지금 B코스란 말이에요. A코스는 지금 이제 여기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고, 주가가 떨어질 때 증권사들도 뭐 해야 돼?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닥에서 기고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손절 많이 한 종목들로 매수를 해야 되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을 많이 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위에 매물대가 어때요? 클린해졌죠? 그러면 얘는 주가 올리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는. 왜 여기에서 왜 조정이 나왔나요? 라고 하면 청고점 돌파가 됐잖아요. 청고점이 돌파되면 반드시 뭐가 나와요? 차익 실현 욕구. 왜? 여러분들 여기 있을 때 제가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청고점에서 반드시 차익 실현 나온다고. 60% 이상 올라가면 무조건 차익 실현 나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려요. 프로테이지를 보면은 하단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지금 얼추 50%예요. 40에서 50%, 60%까지 올라가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그만큼 여기에서 긴 시간 매물대를 깔려 있기 때문에 거기를 청산하기 위해서 조정이 나온 거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정이 나왔지만 이렇게 급락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무슨 영향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수 영향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죠. 지수 때문에 빠진 종목들은 제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빠르게 회복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앞으로 어떻게? 그냥 쭉쭉쭉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라. 여기 보시면은 지금 황금화살표가 계속 떠주고 있는데, 이 황금화살표가 뭐냐면 주가가 바닥인 시그널을 알려주는 거예요. 세력들이 올리기 시작할 때니까 준비해, 레디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 황금 화살표에 대한 의미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여러분들 주위에 누군가가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주가가 올라가고요. 자, 이 자리에서는 매도할게요라고 했는데 정말 주가가 떨어져요. 그리고 다시 이 이평선과 수렴하는 자리에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매수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올라간다라고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 주위에 그러한 사람이 옆에 있다라고 하면 그 친구하고 정말 친하게 지내자라고 이야기하시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한 이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을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주식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이처럼 정확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기가 사실 어렵기 때문인데요. 저희 오름 주식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AI 보조 지표를 이용한 황금 시그널과 매도 시그널을 문자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가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이평선이라는 걸 기준으로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데요. 주가가 이 이평선과 멀어질 때 매도라는 걸 하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이 이평선과 캔들이 가까워질 때 매수라는 걸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 이평선과 캔들이 멀어질 때 매도라는 거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이평선을 기준으로 이 올릭스라는 종목이 상승과 하락을 이렇게 반복한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25년 8월 14일 날 저희는 저희 구독자님들과 같이 매매를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8월 14일 날 뻥을 조금 보태서 현재 자리에서 목표가를 1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할 때는 이거 솔직히 말씀해서 전 좀 뻥 조금 넣어서 10만 원 봅니다. 10만 원. 네, 10만 원 목표가라고 말씀을 드린 이후에 주가는 10만 원 근처에서 저항을 맞고 이 파란 화살표에 맞춰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 황금 화살표가 뜬 이후에 10월 31일 날 8월 14일 날 같이 매수를 했던 저희 구독자님들과 다시 재매수 타점이 왔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자리에서 현재 25% 수익인데 15% 정도, 20% 정도 다음 날까지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일단 더 기다리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적게는 10%까지 VI 걸리고 나서 떨어질 가능성인데 지금 팔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주가는 53%가 올라간 이후에 다시 한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12월 9일 날 또 이렇게 황금 화살표가 떠주면서 현재 있는 매물대가 기준선이 되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더 올라간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8월 14일 날 매수를 해서 이 자리에서 팔았으면은 112% 수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10월 31일 날 사서 이 자리에서 팔았으면 53% 수익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사서 다시 이 자리 12월 9일 날 사서 이 자리에서 매도를 했으면 33% 수익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100%, 여기에서 53%, 여기에서 33%면 대략 180%라는 수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올릭스를 놓쳐서 후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종목은 또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께 저희는 이처럼 무료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문자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010-3969-8354로 11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위에 영상처럼 이렇게 황금 화살표가 뜨는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는 매수합니다 라고 문자를 드리고요. 반대로 이렇게 파란 화살표가 뜨는 자리에서는 저항 자리에서 매도합니다 라고 문자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는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가 작은 부탁을 하나 좀 드리자면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에 힘입어서 저희 채널 성장 속도가 정말 빨리 크고 있습니다. AI를 통해서 구독자 대비 이 48시간 평균 조회수를 대상으로 해서 질문을 하니까 이 주식 경제 채널에서는 구독자 대비 이 정도의 48시간 조회수가 나온다라고 하면 주식 채널을 등급으로 나눴을 때 S급 채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보여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채널이 2만 명이지만 10만 채널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희 영상 주위에 공유 좀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은 저희가 큰 힘이 되고 큰 보람이 됩니다. 아울러서 아까 올릭스와 같은 또 다른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에 챗GPT와 제미니를 이 의료 AI에도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의료 AI하고 사실적으로 접목을 했을 때 거기에 나올 수 있는 퍼포먼스가 어마어마하거든요. 현재 차병원에도 일부 투자를 해서 이 AI를 학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666일 신약을 분석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2년인데 이 프로그램 의료 AI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이 2년 걸리는 거를 1일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암제를 맞아야 될 때 전 세계의 여러분들과 같은 어떠한 데이터, 그러니까 신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최적의 항암제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까지 분석해내는 데는 1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B2B 시장에서 독점 가능성과 글로벌 KAI 대장주로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고요. 올릭스와 같이 계속 상승하면서 목표 수익률을 500% 이상 보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을 같이 매매를 또 따라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연락처로 11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포스코홀딩스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제가 보고 있는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오래 보셔서 알겠지만 외인 추종한다니까요. 외인 추종 매매를 해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외인들이 매수한 종목들만 매수를 해요. 여기에서 또 하나를 보여드리자면 제 채널 오래 보신 분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1월 달부터 그러니까 급등이 나오기 전까지 엄청나게 많이 찍었어요. 최근에 제일 빨리 늦게 찍은 게 1월 15일이에요, 여러분들. 그 이후로는 안 찍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지금 안 찍는 이유. 1월 달에 최고점 찍고 나서 1월 15일 최고점 찍고 나서는 제가 안 찍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수급 때문이에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외인이 다 팔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엑시트하기 시작했다.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시점인 거고 최근에 보면 여기 레이크 머티리얼즈 3월 11일 날 방송했죠. 이틀 전이에요, 여러분들.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어때요? 외인들이 다시 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기관이랑. 이 차이예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레이크 머티리얼즈하고 포스코홀딩스의 공통점이 뭐냐면 여기 보이신 상단 고점을 찍어주고 나서 프로테이지 조정이 나왔을 때 외인들이 다시 들어와요. 여기 보시면 이거 진짜 엄청난 정보인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지금 마이너스 한 30% 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인데 이 자리가 되면 얘네들이 생각했을 때는 바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외인들이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오는 거고요. 외인들은 무슨 매수라고 말씀드렸죠? 프로그램 매수라고 말씀드렸죠. 종목별 프로그램 매수 보시면은 오늘은 조폭 매도 포지셔닝을 잡고 있지만 어때요? 크게 한 번씩 들어와 줬죠. 프로그램이.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현재 자리에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카피 트레이딩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제 문자 받고 매매하는 게 카피 트레이딩이에요. 근데 카피 트레이딩의 핵심은 뭐냐면 저도 카피 트레이딩을 한단 말이에요. 누구 카피 트레이딩을 해요? 외인 카피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외인들이 많이 매수하는 종목들 이중으로 포트를 구성을 해요. 그러면 우상향할 가능성은 커요. 1번부터 7번까지 종목을 7개 매수를 했어요. 물론 이 7개가 다 한 번에 가진 않죠. 외인들도 메릴 린치가 있고 모건 스탠리가 있고 골드만 삭스가 있잖아요.
이들이 작업하는 시점이나 타이밍이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번에서 7번까지 사고 A라는 종목이 익절을 했어. 그러면 다른 종목들로 다시 스위칭해서 외인들이 사고 있는 종목들로 다시 매수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적어도 뭐가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워렌 버핏이 했던 말 중에 제가 제일 공감 갔던 게 뭐냐면 워렌 버핏도 차트 보고 매매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차트 매매도 여러분들 한계가 있어요. 차트 매매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심리가 버티질 못해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져도 이게 회복한다라는 뭐가 없어요? 근거가 없으면은 버틸 수가 없다라는 거.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펀더멘탈이에요. 리튬이 제일 많이 묻혀져 있는 국가가 중국이잖아요. 그리고 미국하고 지금 중국하고 패권 전쟁 중이고, 제가 한 나라를 멸망시키는데 가장 큰 건 뭐라고 했어요? 경제라고 말씀드렸어요. 무기 안 써도 돼요. 경제를 피폐하게 만들면 그 나라는 붕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진핑이 대만을 침공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치적인 목적 때문이에요. 왜? 경제가 너무 안 좋거든요. 걔네 지금 월급 100만 원 못 받는 애들이 태반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중국 관련 무역회사 다녔을 때 중국 직원이 20명 정도 됐어요. 어때 살만한 애들이 다시 한국 오고 싶대요. 돈을 못 벌어요. 서울에서 언어까지 한 애들이 자국 가가지고 취업할 데가 없는 거예요. 편의점 일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포스코홀딩스는 뭘 가지고 있어요 지금? 리튬, 아르헨티나, 영호를 가지고 있잖아요. 얘네가 샀잖아요. 그래서 리튬을 본격적으로 얘네들이 생산해서 이제 팔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리튬은 2차 전지의 핵심 원료인데 여기에 대한 매출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매출이 발생하면은 없던 파이프라인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발생해요? 소득이 발생하죠. 소득이 발생하면 뭐가 올라가요? 영업이익이 올라가죠. 그러면 우리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원래 연봉 4천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어디 스카웃 돼가지고 4억 연봉 4억에 계약을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의 본질적인 밸류에이션이 4천에서 4억 10배 성장한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 사람의 급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결혼시장에서. 마찬가지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파이프라인에서 새로운 파이프라인, 리튬이라는 파이프라인을 하나 연결했기 때문에 매출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주가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최종 단계예요, 여러분. 3월 15일 이후로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작성이 되고 실질적으로 증권사 리포트를 토대로 기관들의 매수세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걱정해야 될 종목들은 어떤 거? 지금 이런 종목들 있죠. 너무 많이 오른 것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코스피가 150 올라갔다는 제 머리털 나고 처음입니다. 1994년 이후에. 말이 안 돼요. 북한이란 존재가 없어진 것도 아닌데 저평가된 건 사실이지만 만약에 얘가 6천까지 올라왔다라고 했으면 지금 26년이잖아요. 27년, 28년까지 올라갔다라면 오케이예요. 그런데 한두 달 사이에 올라간 건 작전이 작전. 이거 주가를 밀어 올리는 주체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라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나중에 50만 원, 60만 원 됐을 때 이 돈으로 뭐 하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될 때요. 행복한 고민들을 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 행복한 고민을 저하고 영원히 같이 누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010-3969-8354로 11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 황금 시그널 나올 때 매수 신호 드리고요. 파란 화살표 나올 때 매도 신호 드리겠습니다. 기타 문의 핸드폰 번호 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진행하는 거 전부 다 뭐라고요?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저희 10만 채널 좀 만들어 주세요. 주위에 저희 영상 얘 설명 잘해 공유 한 번씩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시원하게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선물 옵션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서 선물 옵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3월 12일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에요. 이게 1년에 4번 있고요. 매주 둘째 주 목요일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셋째 주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일괄적으로 이제 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 이틀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선물 옵션 지난 4분기 이후에 외인 포지션을 설명을 드리자면 외인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37,000 계약, 금액으로 하면 8조 6천억 정도 현재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어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41,931 계약, 9조 4,800억 정도의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고, 개인은 외인과 똑같이 하락 포지션에 주가 베팅을 해줬습니다. 자, 선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주가가 올라갈 건지 떨어질 건지에 대해서 선 베팅을 하는 겁니다. 12월 11일이 사실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기준점이 되는 시점은 여기 보이는 12월 11일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 기준이겠죠. 종가 기준이니까. 그럼 다음 날부터 리셋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보시면 588포인트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에는 588포인트에서 현재 주가는 41% 수익 중이에요. 반대로 41% 손실인 외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조 정도 손실권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뉴스나 언론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외인이 물량을 대부분 팔고 나갔다라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지수를 미는 데 있어서 전 종목을 다 팔 필요는 없습니다. 외인 입장에서는 대표적인 종목, 이 세 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종목만 밀어버리면은 내일 모레 3월 12일 날 변동성이 극대화되면서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물 주식에서 1,000억을 손실 보더라도 지수를 1조만 밀어내더라도 이들은 손실 금액이 1조 가까운 손실을 세어할 수 있기 때문에 만기일 직전에 현물을 시장가로 눌러버리면서 선물 시장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눌러버리면은 거기에 개인들이 투자한 스탁론 반대 매매까지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들이 큰 이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기관은 현포진에서 3조 수익 중이라 지금 말하기가 무섭게 윗심지를 달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 입장에서는 현재 자리에서 지수 방어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현재 자리에서 12월 11일 이 기점으로 최대한 외인 입장에서는 주가를 이렇게 하락으로 밀어내야 이들이 손실금이 최소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변동성이 커지는 시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만 목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동성이 작용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10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시장을 위로 올릴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변동성이 널뛰기만큼이나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외인들이 대규모 현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변동성을 키워버리면 개인들은 공포에 쌓이면서 매도 물량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손절 물량을 유도하기 위해, 털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변동성은 3월 14일 기준으로 피니시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시장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현재 포지션상 많이 조정이 나오면 나올수록 반등할 가능성은 커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13일 14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여러분들 시장 변동성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선물 시장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혹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라간다 떨어진다 보다도 중요한 거는 3월 14일에서 외인들이 쇼 스퀴즈 현상이 나오는지 아니면은 쇼 커버링 현상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잘 주도 면밀하게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적어도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조금 유의를 하시면서 투자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선물 시장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촬영을 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3월 14일까지는 삼성이 됐든 현대가 됐든 변동성이 좀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투자를 하는데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다라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